예, 안녕하세요. 시플러티입니다. 지수를 이끌었던 삼성전자가 오늘 또 이제 신고가 랠리를 계속 달렸습니다. 장중 7만 원 가까이 또 급등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지금까지 상승분에 대한 차익 매물의 욕구가 컸던 어떤 기관들이 좀 매물을 좀 투하하면서 오늘의 상승분을 좀 다 반납을 했는데, 일단 그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근 한 달간 이제 꾸준하게 우상향으로 가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순환매를 돌면서 급등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보셨을 것 같은데 조 바이든 당선인의 또 이제 바이노믹스 관련해서 오늘은 2차 전지 관련주가 좀 아주 큰 또 시세가 나왔던 것 같아요. 관련 종목들이 다 뭐 작게는 3%, 크게는 8% 이상 또 급등이 나왔던 그런 종목들도 보였고, 네, 괜찮은 흐름이었습니다. 그 반면에 코스피가 이렇게 잘 흘러가고 있는데 일단 코스닥을 대표하는 시젠 같은 경우에는 시젠이죠. 저도 이제 오래전에 아주 애정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했던 그런 기업인데 시젠을 필두로 해서 관련 또 진단키트 종목들이 또 급락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또 펼쳐졌습니다. 좀 마음이 굉장히 안 좋고 저도 좀 혼란스럽긴 한데 어찌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상황에서 좀 더 냉철하게, 이제 흐름을 판단할 필요가 있고, 백신 관련된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네. 여러, 국내외 또 내놓으라는 기업들에 대해서 또 뭐 임상 결과뿐만 아니라 대량 생산 체계까지 갖추어 가는 좀 디테일한 그런 계획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진단키트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가 지금 투심이 좀 흔들리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투매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좀 펼쳐졌습니다. 일단 개별 종목들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코스닥은 지금 장중 이제 5일째 조정을 보이겠지만 여기서 급하게 꺾기보다는 여기 상단에서 좀 주고받고 행보 등락을 했다가 다시 한번 힘을 비축하고 위로 만들어지는 차트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일단 개별 종목들 좀 말씀드릴게요. 네. 삼성전자가 장중 7만 원까지 좀 급등을 땡겼어요. 이게 수급을 좀 보시면 외국인이 한 달간 순매수가 엄청납니다. 예, 그 3일간 팔았다 하지만 이전에 매수했던 그 금액에 비해서 10분의 1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나 장막판의 마지막에 이제 기간에서 차익 매물을 좀 던졌는데 차트로 봐서는 조금 급등을 달려갖고 있긴 해요. 예,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분을 보고 여기에서 재투자, 이렇게 비중을 많이 늘리는, 그렇게 가져가기보다는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삼성전자는 주봉으로 보면 20주선이죠. 황금선. 이럴 때 매수를 하게 되면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4주째 지금 근 한 달간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는 좀 조정이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좀 조정이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간다 하더라도 좀 쉬었다 가야 돼요. 쉬었다가. 예. 그래야지 더 멀리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 또 LG화학이 위에 꼬리가 없이 마지막까지 말아줬는데 수급이 엄청납니다. 좀 이 부분도 이건 아니고,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기관도 팔지 않았어요. 그런데 LG화학만 본다 하더라도 외국인의 아주 뚜렷한 공격적인 순매수 기조가 지금 뭐 3일 이상, 아니죠. 곧 한 달간 계속 담았어요. 이런 부분을 꼭 챙겨 보시면서 또 우량주 또 성장 가치주 좋아하신 분들은 항상 LG화학을 또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지켜보면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제가 한 번씩 이제 좀 또 많이 떨어질 때 설명드렸던 기억 나실 겁니다. LG화학은 이번에가 지나기 전에 항상 이전 정고점을 돌파하지 않을까 했는데 이번에 오늘 드디어 75만 원대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아마 100만 원으로 이제 계속 달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겠지만, 지금은 신규 매수, 추가 매수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은 자리이고 가지고 계신 분들의 어떤 행복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급등을 랠리를 달리기 때문에 5일선 매매해야 되겠죠. 항상 그렇습니다. 21선 매매로 가지고 가다가 급등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5일선 매매를 하고 5일선 이탈하게 되면 적정 비중 50% 혹은 70% 정도는 익절을 하고 다시 한번 끌고 갈 수 있는 타이밍을 볼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똑같아요. LG화학이 정말 무거운 종목이고 비싼 종목인데 일단 지금의 단계에서는 5일선 매매를 하는 방법이 좀 현명하지 않을까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증의 시즌, 제가 참 정말 좋아하고 사랑했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수백 프로의 수익을 줬던 종목이었고, 최근에는 이때 제가 좀, 이렇게 손절을 좀 했던, 그런 날도 있었고요. 또 손실률이 컸는데, 여러 번 구독자분들한테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바이오 스마트도 있었을 것 같고, 맞죠? 바이텍매도 있는데, 바이텍매드. 오늘 전부 급락이 나왔어요. 네, 참 그런 부분은 저도 마음이 무겁고 참, 예, 저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저 개인 투자이기 때문에 수익이 생길 때는 수익이 나겠지만 하락이 날 때도 분명히 하락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네, 항상 모든 전투에 이길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네,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다변화하자. 그리고 종목당 투자 비중을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급등과 급락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보세요. 급락이 나오죠. 또 급등이 나오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투자 비중을 적절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내가 뭐 1억인데 5천만 원 이상 다 사거나 뭐 3천만 원 다 사거나 그렇게 가버리면 정말 답이 없어요. 예, 저도 오래전에 이제 바이오 종목들에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투자 비중을 많이 늘렸던 적도 있었고, 그리고 손실도 올라갈 때는 너무 기쁘게 올라가지만 또 내려갈 때는 또 하염없이 정말 브레이킹 없이 막 내려가거든요. 어찌할 수가 없어요. 정말 예, 힘듭니다. 그럴 때는 자신만의 어떤 안전벨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 안전벨트가 뭐냐면 투자 비중이죠. 투자 비중을 내가 많이 들어갔던 상황이라고 보면 조금 약세 흐름이 계속 나오다 보면 안고 가다 보면 정말 답이 없거든요. 그러면 조금 떼내요. 떼내고 혹시 바닥권에서 다시 돌아가는 좋은 흐름이 나올 때 재투자를 하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안전벨트가 무엇이죠? 네, 자기만의 손절가를 정해놓고 제가 주말에 영상 남겨둔 거 기억나시죠? 여기 이렇게 그어보고 또 그리고 여기에 또 하단 지지라인을 그어보고 그 지지라인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비중이 많으신 분의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뭐 손절 그리고 칼손절이 돼야 됩니다. 왜? 아무리 기술력이 뛰어나고 실적이 빵빵하더라도 주가의 흐름을 주포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항상 대응의 영역이다. 대응도 정말 개인마다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다 다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대응은 포트폴리오 다변화, 비중의 이제 축소 확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예, 손절가를 잘 정해놓을 필요가 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른 종목들도 지금, 예, 이게 뭐, 내려가는 종목도 많고, 뭐, 앤디포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이게 급등을 좀 달려주다가 좀 마지막에 흘려내렸지만, 충분히 치고 빠지고 나올 수 있는 상황도 됐을 것이고, 맞죠? 혹은 오일선 매매를 하신 분이라고 하면, 또 3분봉을 보고 하신 분도 있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일선 이탈하게 되면, 또 이제 비중 축소가 또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내일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 음봉 안에서 또 작은 양봉이 만들어지면 또다시 뭐 상승을 의미하는 그런 봉들이 한두 개 만들어지다 보면 다시 한번 올스 터치하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봉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V자로 치고 갈 때는 항상 여기에서 익절이 맞다. 네, 저는 그렇게 다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꼭 진단 키트를 좀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뭐 저도 그랬지만 비중을 좀 많이 확대를 해서 계속 가져갔던 분이라고 하면 아마 손실이 좀 컸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언급을 좀 드리고 있는데 그런 언급을 드린다고 해서 그 종목을 계속 강조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지금까지 제가 매매를 많이 해왔고 심플로 TV를 지금 구독하고 시청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서 이제 뭐 애증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설명하기보다는 두세 번 또 이렇게 자주 설명드린 거에 대해서 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전 방송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이제 포트폴리오 다변화하기 위한 또 여러 가지 종목들을 계속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는 또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저 금호산업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친환경 관련 종목이겠죠. 신성 델타테크도 꾸준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또 두산 피어셀도 오늘 급등이 나왔었죠. 네. 계속 이제 한 가지 섹터에 준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섹터에 계속적으로 눈을 둬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기가 봤을 때 이렇게 흘러가는 차트,
오른쪽 흘러가면서 행보 등락을 하는데 분명히 끼가 있는 종목이죠. 한번 뭐 땡길 때는 정말 상한가까지 가버리고 네, 강하게 올라갈 때는 V자 반등이 강하게 갔던 종목들을 항상 이전에 거래가 터졌던 그런 상황들을 잊지 마시고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정확한 맥점 5일선과 21선 근접 그리고 하단 추세 여기를 이탈하지 않고 따라가는 우상향 따라가는 그런 흐름을 계속 보일 때 네, 안정적으로 또 투자를 하게 되면 이렇게 급등을 가져가기도 합니다. 네, 이런 종목들을 꼭 놓치지 마시고 또 미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급이 어떻게 돼 있지? 예, 수급이 좋잖아요. 또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이제 순매수, 쌍거리 매수가 나왔고 그 5일간 꾸준하게 바닥권에서 제가 생각하는 지금 여기에 시점에서의 바닥이라 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추세를 또 이렇게 그어놓고 네, 올라갈 때 터치할 때 이럴 때 또 매수를 하다 보면 또 오늘도 작은 수익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중장기로 우상향의 어떤 패턴을 좀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믿고 한번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돌아가는 차트이죠. 안정적으로 활자로 약간 작은 W자를 그려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 제가 꾸준하게 설명드리고 있었죠. 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모트렉스가 좀 더 강하게 올라갔던 부분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괜찮은 흐름인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 이거 아까 제가 놓쳤는데 금호산업 아니었나요? 맞죠? 예. 아침에 언급드렸고 또 텔레그램에 한 번씩 언급드렸던 그런 종목이었어요. 네, 일단 금호산업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예, 세력의 냄새가 물씬 나요. 그러니까 상한가로 땡겨 버리고, 여기에 갭을 잘 메꾸어 버리면서 장대 양봉이 50%까지 터치하면서 오늘 위에 꼬리가 없는 무꼬리 중형 사이즈의 롱바디가 나왔다. 예, 그리고 거래가 없이, 이렇게 흘러내렸겠지만 정확하게 지지가 나올 때 지지가 나오면서 오늘도 좀 강한 흐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럴 경우에는 맥점은 여기에요. 예, 여기서 선매수로 갔다 오면 다시 추가 매수해서 물량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아마 조금 더 길게 중장기로 가져가다 보면 이전 고점까지 이제 한번 돌파하는 그런 흐름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금호산업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한항공도 항공주가 미국 시장에 또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업황 개선 또 백신 대량 생산에 따른 또 이제 수혜 종목이라고 생각되는 대한항공이 여러 가지 이제 뭐 아시아나항공과의 뭐 인수합병도 불거지는 부분이겠지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네. 제가 중요한 거 뭔지 아시죠? 예. 거래가 터지고 그때 왜 거래 없이 눌러줄 때 22선 근접 그 다음에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 갭을 또 깔끔하게 봉 4개가 마무리하면서 오늘도 약간 시가가 떠서 갔는데 점진적으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다시 또 이제 올라갔다 왔다 갔다 행보운동 하면서 이전의 어떤 고점 때까지 한 번은 더 도달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대한항공입니다. 네. 이런 종목들도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네, 남은 시간은 이제 코로나 관련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아마 지수를 이끄는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관련 반도체주, 장비주,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들의 돈이 좀 매기가 쏠리면서 이런 종목들이 좀 낙폭이 과대하거나 또 눌러주는 상황이 많이 나왔는데 코로나 관련주는 아마 12월 첫째 주까지는 계속 좀 부각되지 않을까. 일단 고점에 대한 좀 무리수가 있는 부분이고 언제든지 조정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지 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전에 21선 돌파를 할 때부터 꾸준하게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었고 5일선 아직까지 이탈이 흐름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이전 고점에 대한 부담감으로 차익 매물들이 쏟아지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나 음악 병실, 음악 병동에 대한 이슈가 지금은 아니다 하더라도 또 일주일이 지나면 또 어떻게 양상이 변할지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수혜 종목이 무엇이 있을까 또 끝까지 쫓아가면서 또 시간으로 또 지혜지 신소재는 4%까지 또 이렇게 뭔가 또 수급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거래량도 좀 탄탄하게 좀 받쳐준 부분이고요. 잊지 마시고 혹시 뭐 지혜지 신소재를 또 5일선 매매하신 분이라고 하면 5일선 이탈 전까지는 끝까지 홀딩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알서포트도 코로나 관련주를 대표하고 있죠. 네. 장중 좀 눌러준 거는 안타깝지만 거래가 없이 눌러줬고 5일선이 이제 60일선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 그래서 오늘의 마이너스 1.5%는 중장기 5일선과 60일선의 골든 크로스가 발생이 되면서 골든 발락이라고 좀 쉽게 말씀을 좀 드리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장 마지막까지 분봉을 보면 계속 끌어주는 흐름이었죠. 네, 계속 이렇게 분봉을 보실 때 종목이 계속 꺼져가는 종목이 있고 어떤 3시죠. 2시 반이나 3시 이후로 또 우상향으로 턴을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이런 흐름을 잘 챙겨봐 주시고 마지막 남은 30분 동안 20분 동안 흘러가는 그 차트가 좀 안정적으로 우상향으로 만들어져 있는 차트라고 하면 그 다음 날에도 추가적인 상승을 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예. 음압병실 관련 병동 관련 종목으로 제가 한번 투자를 했던 이제 뭐 오텍인데 저는 조금 손실 중이긴 해요. 근데 아직 제가 물량을 다 뭐 거의 덜어낸 것도 없고요. 5일선 매매를 하려고 했는데 적절한 시점에 참 손절하기가 많이 힘드시죠. 저도 똑같아요. 예, 또 똑같은 부분이고 오텍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가 산적한 여기에서 아마 공방전이 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런 패턴의 어떤 종목을 제가 만나게 됐는데 쉽지 않네요. 공략하기가. 네, 운봉에 지금 5개까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 또 시간외로 아까 2%까지 또 올라간 거 확인했었는데 마지막에 0.7%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일단 저는 뭐 여기서 잡고 또 여기서 다시 잡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손실률은 그래 크진 않지만 또 뭐 구독자분들 중에도 고점에서 이전 고점 보고 매도하고 재매수한 분도 계실 거고요. 평단가를 낮추신 분도 많을 것 같은데 이 종목이 쉽게 이렇게 쌍봉을 만들고 내려오는 그런 상황은 저는 발생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인데 일단 이렇게 21선과 5일선이 좀 물리겠죠. 이게 만나게 된 그 시점에 한 번에 또 이제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쉽게 저는 손절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투자 비중을 항상 지키셔야 돼요. 네, 30%까지 투자하신 분이라고 하면 약세 흐름, 즉 5일선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10%를 덜어야 되고요. 네, 비중 축소를 해야 되니까 위기 관리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정적인 상승의 흐름이 잘 만들어진다. 바닥을 위에서 좀 돌아가는 차트가 나온다. 그러면 비중을 다시 확대하는 부분이고요. 네, 그렇게 넣었다 뺐다 잘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한 종목당 저는 20%가 적당한 것 같아요. 20% 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정말 괜찮으면 이제 초보자 분들이라고 하면 한 10%, 15% 정도 이제 그 수준으로 또 바이오 관련 종목에 투자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좀, 안정적으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워낙 급등락이 높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네, 좀, 투자 참고 부탁드리고, 한번 지켜보자고요. 저도 이제 오텍을 계속 이제 공략하고 있고, 흘러가는, 지금, 네, 분봉도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인데, 좀 이상해요. 이 종목이 정말. 그냥 이상해요. 막 장 초반에 계속 내렸다가 마지막에 조금씩 끌어올리고 또 여기도 보이죠. 장 초반에 내렸다가 더 마지막에 올리고 초반에 내렸다가 마지막에 올리고 이런 패턴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아마 지금 어느 정도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여기 보이시죠. 네. 분봉의 720 분봉선인데 여기가 지금 여기 만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 1%라도 갭 상승이 나와서 1.5든 2%든 갭상이 나와서 여기에 지금 가격대를 14,500원 이상 또 지지가 잘 보인다 보면 또 안정적인 흐름이 다시 만들어지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거래가 좀 터져야 돼요. 거래가 없이 지금 좀 흘러가는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 좀 터지기를 또 간절히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개별 종목마다 좀 디테일한 설명은 제가 또 내일 아침에 또 남겨드릴 생각이고, 궁금하신 종목들 너무 많으실 거예요. 예, 그리고, 물려있는 종목도 많을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종목이 너무 좋다, 간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밸런스예요. 나의 어떤 주식 투자 비중, 현금 비중, 종목들마다에 얼마만큼 돈이 들어가 있느냐. 그리고 혹시 그 종목이 생각만큼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올 때 내가 또 어떻게 비중을 축소를 하고 다시 재공략하느냐. 그렇게 대응할 수가 밖에 없습니다. 네, 항상. 예. 그래서 참 안 좋을 때는 정말 안 좋지만 또 좋을 때는 이렇게 좋아지는
놈들이 또 바이오 종목들이기 때문에 저는 바이오 종목을 뭐 좋아할 수밖에 없다. 뭐 급등이 나오면 급락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잘 챙겨봐 주시고 항상 바이오 하겠지만 그 투자 비중을 적절하게 항상 잘 챙겨서 너무 무리한 투자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텔레그램에 또 좋은 뉴스들 또 주식 투자에 도움되는 것들이 있으면 항상 저 놓치지 않고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심플러 TV였습니다.